한 막시즘하고 또 진짜 좌파적 차원에서의 막시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해한 막시즘, 특히 이제 사르트르는 막시즘 중에서도 막스보다는 앵겔스 쪽을 더 이렇게 치중해서 그쪽에 더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뭐 막스를 이렇게 얘를 옆에 제껴둔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면에서 특정 면에서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르트르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 그 사상하고 앵겔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관, 인간관, 경제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사르트르가 막스를 특히 마르크시즘을 공산주의하고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조금 더 계속 해 나갈 거는 주로 이제 공산주의적 어떤 차원이 아니라 막스 앵겔스적 어떤 그 차원에서의 특히 이제 사르트르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막시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러면은 진짜 막시즘 이런 거냐 이럴 때는 또 다른 어떤 의문점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카톡으로 보낸 그 텍스트에서도 일부가 나오지만은 사르트르 자신은 마르크스 특히 앵겔스 쪽의 어떤 그 역사관을 유물 역사관을 많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넓게 보면은 사르트르가 막시즘을 수용을 했느냐 아니면은 사르트르의 어떤 그 근본 생각이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막시즘 쪽으로 갔느냐 이런 건데 아주 넓게 보면은 사르트르가 막시즘을 자기 철학 내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구체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더 본격화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사르트르와 막시즘의 어떤 그런 관계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르트르의 어떤 초기하고 이제 후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기토 개념 쪽을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초기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존재와 무 쪽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후기 쪽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방법론과 그다음에 변증법적 이성 비판 이걸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는 이 비판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비판할 때 우리가 칸트가 말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비판, 즉 어떻게 인간 인식이 가능한가를 사르트르가 이제 받아들여서 이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판, 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자기 어떤 그 철학의 어떤 그 후기 철학을 하는데 전개를 시키는데 제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변증법 이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념을 다 할 수는 없고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기투 개념입니다. 기투 개념. 사실은 우리가 이 기투 개념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사르트르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근본 사상이 도대체 뭐 어떤 거냐? 왜 사르트르가 후기에서조차도 막시즘의 막스 앵겔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경제 결정론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어떤 고유한 어떤 생각을 끝까지 견지를 할 수 있었는가가 바로 이 기투를 끝까지 견지를 하죠. 단 초기에는 이 기투가 어떤 차원인가 하면은 개인의 어떤 존재의 구조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자기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런 것이 초기 기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틀이라면은 우리가 후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기토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이 사회라든지 그런 다음에 그 물질 특히 이제 이 물질을 근본적인 어떤 그 가능성으로서 이제 들어오죠.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게 이 물질을 어떤 근본 가능성의 어떤 그 기초의 어떤 근본
그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후기 사상에 대한 어떤 그 개략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후기 쪽의 어떤 그 기토의 기본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초기 기토에서 우리가 기토하고 관련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걸 주로 이제 예들을 이제 그 네 가지 예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성과 이 초월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 사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초기에서는 그때 제가 이제 이 사실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사실성이 이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 인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피부 뭐 그런 거로 이렇게 되죠. 이런 게 이 사실성의 어떤 구조에 들어간다고 봤죠. 근데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은 이 사실성의 어떤 그 구조 속에 바로 이 물질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토대로 찾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각으로 들어오기까지 근본적인 사유의 변화 자체는 어떤 건가 하면은 여기서는 아직도 완전하게 그 사실성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그 가능성을 사회라든지 그 개인과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을 못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그 자유는 일종의 그 존재론적 차원에서 머물고 정치적인 어떤 그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를 이제 후기 쪽으로 들어오면은 보다 다른 차원에서 이제 극복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전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 자유 개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일종의 좀 추상성 같은 것들이 보다 더 구체화된다. 혹은 더 사실적인 어떤 그 가능성을 더 철저하게 밀고 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문제점을 자기 철학 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이 사실성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근본 토대 자체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인식을 가능하게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기토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이제 한 거죠. 이걸 이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르트르가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사르트르는 그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특징을 후기에 오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인간의 어떤 근본 특징을 잡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특징 자체가 어떤 거냐를 하는데 하나는 역사적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인가 하면은 인간은 이 우주에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는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특이한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게 바로 역사적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인가 하면은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생기고 또 그 변화된 거를 자기의 어떤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그 내면화시켜진 어떤 그 변화를 자기가 그 실천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인간 본질에 대한 어떤 근본 특징을 내세우죠. 요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초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유나 그 기투에 대한 어떤 추상적 개념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더 정치적인 어떤 것에 대한 더 근원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왜? 이 변화라는 것 자체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그 변화된 것들을 자기 속에 내면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걸 내면화시킨 것을 다시 실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그렇게 파악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보통 구체성을 더 논리적으로 정교화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역사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은 실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실존적이라고 보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인간이 실존적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유물론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그 결정론적으로 역사 결정론적으로 환원되어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요렇게 보는 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르트르는 그 막시즘을 받아들이되 막시즘이 가지고 있는 경제 결정론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으면서 초기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유 개념을 다시 계속 견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실존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초기와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 기본적인 구조는 인간이 이 기투의 어떤 그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존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든 후기든 인간의 어떤 근본 구조는 이 기투라는 구조를 근원적인 어떤 구조로 이제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기투가 이야기가 될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기본적인 어떤 사실성이나 사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서의 어떤 상황과 이제 후기에서의 어떤 상황이 어떤 게 다르죠. 요때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이 인간 존재 자체가 만약에 어떤 그 실천을 행위를 하는데 그 실천 행위가 바로 무엇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결단적인 어떤 행위죠. 그러니까 결단적인 어떤 행위는 뭔가를 부정하는 건데 그 부정은 주어진 어떤 현실을 부정하는 거고 그 주어진 현실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이미 극복화된 만들어내진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사실인 거죠. 그런 만들어내진 어떤 물질적인 어떤 관계, 그런 어떤 생산성의 어떤 그 관계를 다시 실천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는. 그게 바로 후기에 오면은 그 기투의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죠. 그러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을 다시 어떤 실천을 통해서 다시 그걸 부정하는, 그러니까 부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점에서 변증법과 구조는 같다라고. 그러니까 변증법에 대한 어떤 해석을 이제 사르트르적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양과 질의 어떤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향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다 더 높은 단계의 어떤 물질적인 생산 단계가 자꾸 이렇게 극복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적 어떤 단계가 죽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해방적인 단계를 가는데 이 각각으로 극복되어 나갈 때 그 각각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의 어떤 생산적인 어떤 구조의 어떤 그 생산 관계의 어떤 형태가 모순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어떤 혁명에 의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어떤 생산 관계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지배 형태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어떤 공산주의 형태가 들어온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유물론에 대한 어떤 변증법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거를 이제 자기 방식으로 그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거는 바로 기토 혹은 뭐 기도, 더 근원적으로는 뭐 이제 후기에서는 주로 이제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때 기도라는 게 어떤 이 기투 뭐 어떤 요 번역에 잠깐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투기해도 된다 그러죠, 그죠? 그 저도 그 깜짝 놀랐는데 아니 뭐 기토나 투기해도 된다고 이러는데 말은 좀 한문으로 하니까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어떤 근본적인 구조가 이제 이 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거는 사르트르한테 변증법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기도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는 이거를 기본적인 어떤 그 작동 방식으로 해서 역사에 나타나는 어떤 이성, 역사에 나타나는 이성. 이거를 이제 이 변증법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이떤 변증법은 이 유물론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변증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수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근원적으로 형식상으로는 유사한 게 부정의 어떤 부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까 그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지나가면서 설명했던 그 어떤 그 실천, 프락시스 이게 이제 사실은
부정의 어떤 형태를 띠니까 바로 여기서 변증법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양상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변증 그 실천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주어진 어떤 그 현실. 이때 이제 주어지는 현실이라는 게 그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생산했는 어떤 생산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되겠죠.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형태.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어떤 관계의 어떤 토대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필요에서 나온 건데, 즉 그 필요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핍, 뭐 희소성 이런 것에 온 거고, 결핍, 희소성이라는 거는 혹은 필요, 희소성이라는 건 결국은 이 물질을 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물질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이 기투를 하기 위한 그 근본 토대가 바로 이 물질성을 근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어진 게 이제 이거를 이제 사르트르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이제 실천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보는 그 변증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제 그 유물론적 변증법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운동의 어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바로 기투, 즉 다른 의미로는 보다 더 사르트르적 어떤 말로는 이 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변증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극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작용 방식을 사르트르가 이제 변증법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투의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건가 하면은 그 예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전에는 어쨌거나 간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투 방식이 이 사실성을 같이 이렇게 끌어나가는 방식이 그거였다면은, 후기에 들어오면서는 바로 이 물질이 기본 토대가 오히려 그 기투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물질의 어떤 그런 구조가 예. 너무 닦아가지고 물에 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물에 묻어서. 예, 물이 묻어거든요. 기투를 오히려 지배하는 형태. 그 한 예가 이제 여러분들 그 예에서 보면은 그 한 노동자가 이제 그 예가 나오죠. 노동자가 만약에 임금을 그 어떤 식비나 아니면은 어떤 그 기본 생활비가 그 자기 임금의 약 한 50%를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그 노동자한테 그 앞으로 그 기투, 즉 앞으로 자기 비를 펼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즉 이 물질적 어떤 토대가 우리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가능성을 제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사르트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물질 구조가 의식을 지배한다는 어떤 유물론적 방식은 아니지만은, 그 근본적인 물질 토대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자기 실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압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잡아놓는 거죠. 인식을 한 거죠. 이 점은 우리가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그 철학이 이제 점점 더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이나 이런 문제를 점점 더 이 그 주어진 현실 기반 조건 혹은 이 물질적 어떤 그 기반 토대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그 기투 방식 혹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어떤 방식을 제약하고, 그런 다음에 제약을 넘어서서 이렇게 그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 그 가능성들을
그 가능성들을 지배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그렇죠. 지배하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근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혹은 그 예에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사르트르의 근본 생각이 전환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토대 자체가 결국은 유물론적인 결정적인처럼 의식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의식이 없어지고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경제 결정론적으로 빠지는데 그렇게 경제 결정론적으로 빠지지 않고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즉 물질이라는 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어떤 사회 양식의 어떤 생산 관계의 어떤 양식 방식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 형태죠. 물질로 이루어진 경제 형태. 그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들을 제약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가 만드는 어떤 그 노동 산물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었지만은 즉 역사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만은 그 만들어진 역사에 의해서 다시 자기가 제약받고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환적인 역사 개념이 지금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서 말했던 인간이 자유로워서 자기 기투를 통해서 자기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즉 사실성도 그 같은 순환성 속의 어떤 운동으로 볼 때의 어떤 그 추상성이 보다 더 구체화된 거죠. 굉장히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이 물질에 대한 혹은 사회성 그런 다음에 그걸 총괄하는 어떤 역사성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방식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역사상에서 여러분들 그 1600년대 때 독일에서 이제 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사 여러분들 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농민들이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스스로 이제 그 농민 전쟁을 일으킨 거고 또 한 부류는 그 당시 귀족계급과 결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적당한 수준에서의 타협을 거치면서 자기들의 경제 생활을 확보를 하죠. 그러나 이 타협하지 않고 싸웠던 이 농민 그 반란의 주역들은 그 당시로서는 실패했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 타협을 통해서 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약간을 챙기고 지나와 그 당시로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전체 지난 역사로 봐서는 오히려 그때 성공했던 그 일부 농민 타협했던 농민들은 실패한 거고 그때 실패했던 그 농민들은 자기 계급에 대한 의식을 가진 거죠. 즉 자기 계급에 대한 의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처했던 물질적 경제적 어떤 토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일정한 시기의 어떤 역사가 지나면서 그 시대를 대변해 줄 수 있었던 혹은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줄 수 있고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갔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지금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어떤 그 물질적 어떤 토대가 반드시 그 이 한 개인을 통해서 혹은 이 개인이 이제 용해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집단화되면서 분명한 어떤 역사의 어떤 그 참여를 할 때의 어떤 정당성 강의 어떤 그 기준점이 바로 자기 견청이나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도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모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그 기투 속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모순조차도 같이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의 어떤 기투여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그 기투의 어떤 그 방식이 일어나는 걸로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지금 그 카톡에 넣는 그 텍스트 바로 뒤에 어떤 또 예가 나오는가 하면은 한 식민지 시대 때 흑인 그 비행기 관제사에 일하던 어떤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근데
이 흑인은 절대 이 비행 조종 점수를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한 행위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가 하면은 일단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분적, 즉 식민지적인 그리고 흑인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그 어떤 비행수를 못 배우게 하고 단지 그 하급적인 어떤 그 관리를 하게끔 그 식민지적인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처했던 한 인간 흑인이 과감하게 그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건너는 어떤 그 감행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 때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어떤 모순을 그 한 흑인 비행사의 어떤 비행 조종을 통해서 그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이탈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게 굉장히 사회성, 역사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즉 기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의 상황의 역사의 어떤 문제점의 어떤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행위가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죠. 왜? 일단은 그 식민지적인 어떤 그 지배 계급층에 의해서 그 흑인한테 가해졌던 그런 억압들의 형태를 이 한 개인이 그걸 탈출을 하고 또 동시에 그 흑인에 대한 그런 저항을 백인에게 보여주고 또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어떤 계층적 혹은 계급적인 어떤 그런 억압의 어떤 형태를 그 과감하게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으로 날아가서 죽은지 어떤지 그건 가지만 일단 그 감행했던 그 자체의 역사적 사건 자체가 그 시대의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사회적 모순, 역사적 모순을 그 기투 속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투를 하는 거는 이 후기 쪽에서 들어오는 기투는 초기에서는 자기 성취 내지는 자기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자기 존재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주 문제였다면은 이 후기 쪽에서의 기투에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모순과 갈등조차도 이 기투 속에 드러나고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투 자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한 흑인의 예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역사의 어떤 기본적인 주체로서 같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사소한 어떤 비판, 즉 흑인이 죽었냐 살았냐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우연적인 거고 그 흑인이 그렇게 과감하게 그런 어떤 기투를 통해 가지고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들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폐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고 지나가지만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게 바로 한 역사의 어떤 생생한 구체성을 띠면서 개인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보편적 개인으로 이루게 되고 보편적 개인으로 들어감으로써 바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차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후기에서 기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차원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흑인의 어떤 그 예를 넘어서서 그러면 결국은 이 사르트르는 후기 쪽으로 가면서 혹은 이런 그 역사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뭐 어떤 것을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기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을 좀 더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카페 종업원에 대한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거기서 지금 뭐를 공부했어요? 뭐 어떤 걸 우리가 거기서 느꼈습니까? 바로 개인의 어떤 그 정체성 자체가 확보하기가 힘들다. 사회의 어떤 그런 거. 왜? 그 카페 종업원이 어떤 그 일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회가 주어진 어떤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간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그 구조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정체로 규정되어질 수 없는 게 그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구조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예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본 생각 바탕이 인간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문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죠. 왜? 지금 그 한 기투 속에 이 한 기투 속에 그 지금 주어진 사실성으로서 물질성
이 물질성, 즉 이거는 자기가 노동해서 만들어낸 건데 오히려 그것이 다시 이제 자기를 다시 또 자기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실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즉 부정의 어떤 그런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서 즉 자기의 어떤 그 가능성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자기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가능성이 뭡니까? 물질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말하자면 그 주어진 사실성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기토의 어떤 그 가능성을 제약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어진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좀 정교하게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가, 어떤 식으로 또 작동을 하는가. 이게 그럼 개인의 어떤 그 정체성에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어떤 한 식민지의 어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안 지워지는가, 안 써질까 아닐까? 이렇게 한번 더 해주자. 저기 마른 거 하나 더 있잖아요. 예, 이게 물론 또 닦아야 되는 거죠. 마른 걸레 맞네. 이거 아니 저 옆에 하나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내가 물 묻힌 거예요. 이거 두 개. 예,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뭐 어떤 주인보다는 지배 계급이나 어떤 지배 계층에 속하는 게 있을 거고 또 그게 이제 피식민지는 피식민지의 뭐 어떤 그런 하인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 자체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뭐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인들을 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식민지 지배층이 만약에 때릴 때 때렸다고 합시다. 욕을 하고 매질도 하고 막 이랬다고 합시다. 우리 뭐 그 미국 그 흑인사 같은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데 뭐 그런데 보면 뿌리 같은데 그런 데도 보면 굉장히 이런 게 막 비작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흑인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주인을 죽이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의식의 노예 의식을 이제 갖추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뭐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혹은 당연하다기보다는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나 또 매질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개인이 뭐 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무슨 자기가 공부를 해가 조금 도덕적인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 그 미국 그 초기 그게 보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주인은 뭐 이렇게 친절하게 했다 또 어떤 주인은 뭐 이렇게 막 악덕하게 했다 뭐 여러 유형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유형 자체는 이 식민지를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속에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때리다라고 할 수 있고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그 가치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그 규준적 규범적인 어떤 그 형태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 관리인도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은 그런 식으로 욕을 하고 매질을 했을 거라라는 그의 어떤 속에 그러니까 자기 속에 또 하나의 어떤 그 타인의 어떤 형성을 넣어놓고 있는 거죠. 이 하인인도 그 욕을 묻고 매질을 하고 이랬을 때도 다른 하인이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 뭐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뭐 아니면 뭐 어떤 채워진 양을 적정량을 못 채웠을 때 이렇게 할 때 그런 욕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거를 자기 속에도 안에 그런 어떤 그럴 수 있다는 어떤 다른 사람이어도 그럴 수 있다는 어떤 타인 하나를 자기 속에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여기는 이런 타인은 자기 어떤 식민지 유형의 어떤 타인을 어떤 지배의 어떤 관리 형태를 그래서 어떤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양심 같은 거나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약간의 아주 미미한 어떤 도덕성마저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생 운동회 때 그런 이야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 경찰관 그 고문 경찰관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 그렇게 고문하고는 집에 가서는 아주 착한 아버지로 돌아가고 또 전화상으로도 고문하고 난 뒤에 또 아들한테 뭐 집에 잘 있나 오늘 뭐 선물 사갈게 뭐 이렇게 했다는 어떤 의식이 이제 이런 것들 먼저 지금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경찰이라도 내가 여기서 낸 거는 고문을 했다면 뭐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거다. 그래서 나는 뭐 아무런 문제 없다. 뭐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의식들이 많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받는 하인조차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타인과 타인의 어떤 관계에 대해 가지고 개인이 소멸돼 버리고 개인의 어떤 갖고 있는 정체성이 이야기 될 수 없고 사회적 관계로 환원이 되어 버리는 거죠.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주체가 없어지고 사회적 어떤 정체성이 생기는 거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겠죠. 사회적인 인간관계로 이렇게 환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 많이 했던 우리가 공부했던 뭐 뽀꼬라든지 뭐 아니면 저런 경우가 주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체라는 건 우리가 근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주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다. 개인 있는 거라고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계속 뭐로 환원이 되는가 하면은 인간 갖고 있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성의 어떤 관계로 보게 되고 이렇게 자꾸 보기 위한 어떤 그 문제의 어떤 가능성 뭔가 자꾸 종합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렇다고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것만으로도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지금 다 분석이 된 게 아닌 그런 아주 좀 복합적인 종합적인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뭐와 대립되는가 하면 분석적인 그 사유와 대립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카르타를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데카르타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어떤 것 원래의 어떤 것 정체 통일성, 사회성 그런 다음에 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상호 연결성 이런 것들이 이 분석을 하면서 계속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분석 자체는 이게 개인주의로 완전히 그 넘어가기 이전까지에는 상당히 그 개몽적인 역할을 많이 한 거죠.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그 이전까지는 이런 분석적인 걸 통해서 구제도를 하나씩 그 모순점들을 밝혀 나오고 했지만은 이게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분석적 사유가 곧 뭐로 다시 때문하면은 이런 종합적 사유, 즉 한 개인이 이 사회에 어떻게 부속되는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사회성에 대한 어떤 관계를 못하게 하는, 즉 은폐되게끔 하는 방법으로 분석적 사유가 오히려 이런 변증법적 사유와는 반대적인 어떤 그를 한 거죠. 그 초기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모순점 사회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한 거를 밝혀냈지만은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오히려 이런 복잡한 어떤 이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종합적, 즉 이걸 이제 그 사르트르는 이걸 이제 변증법적으로 보는데 이런 사유의 어떤 그 방식을 오히려 방해하는 방식으로 분석적 사유가 자유주의와 결합이 되고 그 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개인만을 분석해야 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어떤 개인의 어떤 관계, 사회 관계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런 차원에서를 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오히려 그런 오히려 방해적인 어떤 그 도구로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기본 생각은 저런 분석적 어떤 방법을 넘어서서 이렇게 종합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변증법을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그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 이해의 어떤 방식을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해 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기투 요 차원에서 이제 한번 봤지만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도 그 전진적 방법과 뭐 후진적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인간 자체의 어떤 정체성, 인간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후기 쪽에서는 곧바로 그게 역사니까. 왜?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이 만들어내고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상의 어떤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 이해 혹은 이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는 바로 이 인간 그 주체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가 다시 이제 그 폴란드 당시의 어떤 그런 어떻게 이 개인이 빠지게 됐는가를 그리고 유물론에 대한 어떤 그런 혹은 그 당시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예를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결핵이 생산을 그 방해된다 혹은 저해된다 이런 이제 표어 같은 우리 옛날에 보면 뭐 표어 같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도 공장 같은 데 가면 무슨 노력으로 무슨 생산량을 몇 배를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사르트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실존적인 어떤 거를 빠뜨리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실존적인 걸 빠뜨리면은 예. 그것도 안 되겠죠. 예. 개인의 어떤 그 이런 실존성 자체를 빠뜨리지는 어떤 이론일 때는 그 자체의 이론이 하나의 어떤 그 형식화되고 도구화되고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 역사성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그 역사를 혹은 그 우리가 이 사회를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진리 파악을 위해서는 절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실존성에 대한 어떤 이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역사나 진리에 대한 어떤 그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이 기투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사르트르가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 나가는 그 근본 목적은 우리가 이제 변증법 이성 비판을 이렇게 다 하려는 그게 이제 상세한 어떤 내용을 다 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인간에 대한 자유 그거를 존재론적으로 풀어준 것이 초기의 어떤 기본 생각이고 그 존재론적 그 자유 개념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구조가 바로 이 기투로 일어나는 실존적인 어떤 그 구조인데 이 기투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구조를 보다 더 역사 혹은 더 다른 의미는 보다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더 구체성으로 더 끌고 온 거죠. 이때 구체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우리가 주어진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차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변증법적인 어떤 그 구조 자체와 역사와 인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그 실존적인 어떤 구조가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다 더 새로운 방식의 역사,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의 어떤 그 가능성을 사르트르가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시간이 많고 이러면은 이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양상을 구분하면서 더 어떻게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실존성이 역사에서 구체성을 띠면서 이때 구체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게 개념은 추상적이고 이건 구체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구체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더 그런성에
다가간 방식으로 현상학적으로는 더 현상의 어떤 그 기본 구조를 더 철저하게 그 분석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체성이라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어떤 그 사실성과 초월의 구조, 기투와 기준 그 사실의 어떤 가진 혹은 대자와 이 적자의 어떤 그런 구조, 혹은 반성 이전과 반성의 그런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구조가 보다 더 그 근원성으로 다가가서 그런 차원을 배경으로 이런 파악된 게 바로 이 구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개념,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질문 좀 받고 그렇게 합니다.